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32 후삼국 시대의 시작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에피소드 33 경순왕의 자진 귀순 이야기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나라가 전쟁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칼도 피도 없이 왕이 스스로 나라를 내준 것입니다. 서기 935년 신라 천년 왕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경순왕, 신라의 5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방식부터가 이미 비극이었습니다. 때는 927년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왕경을 기습했습니다. 견훤의 병사들은 왕궁까지 단숨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신라 왕은 경혜왕, 포석정에서 연회 중이었습니다. 견훤은 경혜왕을 사로잡아 강제로 자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 왕이 적장의 손에 살해된 전례 없는 수모였습니다. 견훤은 왕족 중 한 명을 골라 왕위에 앉혔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경순왕 김부였습니다. 견훤이 손수 세운 왕 그 자체가 이미 굴욕이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이름만 남은 나라였습니다. 한때 삼국 통일의 주역이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890년대 신라 중앙은 진골 귀족 내전으로 무너졌습니다. 왕위 쟁탈전이 반복되며 왕권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며 이탈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궁계 견훤은 차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후삼국 시대 한반도는 다시 새 세력으로 찢겼습니다. 신라가 차지하는 땅은 옛 경주 일대뿐이었습니다. 왕도는 비어가고 왕실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순왕은 왕위에 오른 날부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견훤, 북쪽에는 왕건,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왕건은 꾸준히 신라 왕실의 예의를 갖춰 접근해왔습니다. 930년 경순왕은 직접 고려를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왕건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경순왕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함께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경순왕이 돌아올 때 왕건은 진귀한 예물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라의 처지는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군사력은 이미 견훤의 기습 이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라에 남은 것은 오직 천년의 이름과 왕실뿐이었습니다. 935년 경순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겠다는 뜻을 신하들에게 밝혔습니다. 조정은 즉시 둘로 갈라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찬성파는 말했습니다. 더 버티면은 백성만 죽는다고. 반대파의 선두에는 왕자 마이태자가 나섰습니다. 마이태자는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무릎을 꿇느니 싸우다 죽겠다고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한때 삼국을 통일한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찬성파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은 병력으로는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실제로 당시 신라의 영토는 경주 일대로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후백제 견훤은 서쪽과 남쪽을 장악하고 있었고 고려 왕건은 북쪽을 눌렀습니다. 신라는 사방이 막힌 섬처럼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군사도 식량도 부족했고요. 그럼에도 마이태자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순왕은 두 주장 사이에서 긴 시간을 침묵했습니다. 결정이 쉽지 않았겠죠. 삼국사기에는 경순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도 없이 싸우면 백성이 죽는다고. 백성을 희생시켜 명분을 지키는 것,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 물음은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해 935년 경순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에 귀순하겠다고요. 신라 천년의 역사가 한마디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안은 고요해졌고요. 그 침묵을 깬 것은 마이태자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태자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차마 이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요. 그는 그날로 궁을 나섰습니다. 개골산으로 들어가 삼벗을 입고 풀만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이태자라는 이름 자체가 삼벗을 입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복처럼 입은 것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경순왕은 귀순사신을 고려 개경으로 보냈습니다. 왕건에게 국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왕건은 국서를 받고
직접 신라를 맞이하러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왕건의 행동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대부분은 항복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왕을 신하처럼 다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왕건은 경순왕을 왕으로 그대로 예우했습니다. 지위를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왕건은 경순왕을 최고 귀족 위치에 두었습니다. 태자보다 윗자리였습니다. 또한 경순왕에게 경주를 직접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시급으로 하사한 것이죠. 왕건의 딸도 경순왕과 혼인했습니다. 정략이기도 했지만 동등한 이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의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왕건에게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귀순은 고려가 한반도 통합의 정통성을 얻는 결정적 카드였으니까요. 신라 천년의 전통과 권위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왕건의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경순왕은 단순히 항복한 왕이었을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경순왕은 귀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았거든요. 삼국사기는 그가 917년에 태어나 100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순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았다는 것, 적어도 비참한 말년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반면 마이태자의 이후 행적은 역사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기록이 극히 드물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금강산 깊은 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료는 없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이름 대신 옷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에, 즉 삼벗이라는 이름만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고려는 신라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고려는 신라 불교 문화와 제도 상당 부분을 계승했습니다. 지우지 않고 이어받은 것이죠. 경주의 사찰과 탑들도 고려 시대 내내 국가가 관리하며 보존했습니다. 신라는 사라졌지만 신라가 남긴 것들은 고려 안에서 계속 살아 숨 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순왕이 귀순을 결정한 건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귀순 직전 신라 영토는 이미 경주 일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재정도 백성의 민심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죠. 경순왕은 전쟁을 선택하면은 경주가 전쟁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쌓인 백성의 목숨과 문화재가 그의 저울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결정을 비겁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선택으로 기록합니다. 교과서는 귀순이라 쓰지만 사료는 이를 현명한 판단이라 전합니다. 경순왕이 내린 결정은 단 한 명의 목숨도 전쟁으로 잃지 않았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맞이하며 정중한 야우를 갖추었습니다. 왕건은 경순왕에게 경주를 시급으로 내리고 관직까지 수여했습니다. 왕건의 딸을 경순왕에게 시집보내 왕실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흡수가 아닌 포용의 신호였습니다. 경순왕은 이후 고려에서 천수를 누리다 생을 마쳤습니다. 반면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삼벗을 입고 풀을 먹으며 나라를 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태자는 역사의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까지 기억됩니다. 두 선택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사료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역사를 읽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려는 신라 귀족들을 대거 등용해 행정체계를 안정시켰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해체됐지만 신라 귀족의 지식과 경험은 살아남았습니다. 경주는 시급으로 유지되며 동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신라 불교의 중심지 불국사는 고려 내내 국가 사찰로 보호받았습니다. 석굴암도 같은 시기에 고려의 손길로 관리되며 보존되었습니다. 왕건이 남긴 훈유 십죄는 신라 문화를 존중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려의 불교 진흥 정책도 신라 불교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뿌리에도 신라 도자 기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년 왕국의 기술과 학문은 멸망 후에도 땅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경주 일대에서는 지금도 신라 유물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 하나가 당시 신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한반도 곳곳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경순왕의 선택은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신라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그것이 신라 마지막 왕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쪽의 또 다른 연맹 가야로 넘어갑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